11월 1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전환됩니다. 의료계는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은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대정부 권고문을 통해 우선 정부가 백신 접종률뿐만 아니라 백신별 돌파 감염률과 돌파 감염의 사망률, 또 접종 후 중환자 발생의 원인 등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순히 숫자와 업종에 대한 방역이 아닌 과학적인 방역 수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밀집하는 지하철은 괜찮고 식당은 안 된다는 식의 지침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특히 중환자 진료체계 마련이 시급한데 단순히 병상만 늘리는 게 아니라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 보완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가치료 체계를 수립하고 생활치료소의 질적 개선, 자가검사키트 사용 통제, 그리고 백신 접종 관련 사망자 유족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 조건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방역수칙 준수라며 국가 방역대책과 감염병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외래 진료는 동네 의원이 맡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종합병원급 이상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시설 및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역 기준 완화에 따라 환자 수 폭증이 예상되는데 이에 필요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의협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거점병원과 지역의사회 협조체계, 또 대한의사협회 명단을 활용해 민간의사 모집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하루 확진자 5천 명이 넘을 경우 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 병원에 대한 병상동원 행정명령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소신과 공약을 잇따라 밝혀 주목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이필수 의협 회장 등이 참석한 보건의료계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애쓰는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감염자가 하루 2만 명까지 폭증할 것이라는 의협의 예측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감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부문은 대규모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감염병 전담병원 수를 늘리고 예산을 늘려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하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간병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급성기 환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 건보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병원의 간병비도 급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 돌봄 휴가 및 휴직 기간을 늘려 실직 없이 간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난 6월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15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안에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 조제, 또 약 배달 서비스가 포함돼 있어서 의학계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추진 결과에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배달 서비스 역시 국민 건강과 안전, 의료 접근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면밀한 비교와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끼 난동으로 머리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응급실에 실려온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의료진 13명이 장장 4시간 반을 넘게 수술했습니다. 이처럼 찢어진 상처 부위를 꿰매는데 적용하는 건강보험 수가는 얼마나 될까요? 23만 7,400원이 나왔습니다. 들어간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창상봉합술 수가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정부가 그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현재는 꿰맨 길이에 따라 안면과 경부는 최대 3cm,
다른 부위는 최대 5cm까지만 급여로 인정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상처 길이를 모두 합산해 실제로 꿰맨 만큼 인정해 줍니다. 또 상처가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노력이 더 투입되는 만큼 수가로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창상 봉합술 수가 자체도 구간별로 최대 49%까지 인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